수 있어야 됩니다. 이게 무슨 질문일까? 굉장히 무섭죠? 근데 사실은 간단합니다. 그 게임 뭐 하는 게임이야? 라고 했을 때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돼요. 매우 쉽습니다. 그냥 몰라요 하면 잘리는 거예요. 한번 예를 보여드릴게요. 이제 좀 익숙한 거 나오셨죠? 네, 타이타닉. 어렸을 때 보시면서 가슴이 쿵닥거리는 비디오 2개로 나왔던 무려 이 타이타닉이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는데 여기에 들어간 투자비는 정말 엄청났습니다. 그때 워터월드 망하고 뭐 스커트 로드 아일랜드 망하고 해가지고 물 들어간 영화 만든다는 것은 정말 범죄였거든요.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이거 만든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투자를 못했어요. 근데 제임스 카메론이 한 문장으로 이 영화의 컨셉을 설명하면서 투자를 받았습니다. 그게 바로 이렇게 했어요. 이 타이타닉 그림을 가져다 놓고 여기에다가 이 배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태우자. 그렇게 이 투자를 받았습니다. 그리고 그 후로 투자자는 계속된 투자 때문에 위계양을 앓게 됐죠.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거든요. 핵심을 찾으려면 응축해라.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뭐 사업의 본질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으면 일단 그걸 응축해서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. 보통 이렇게 찾은 한 문장이 바로 게임의 재미를 정의합니다. 그럴싸하시죠? 핵심을 응축한 한 문장은 바로 이런 게임들입니다. 여기 지금 나온 게임들은 전 세계적인 글로벌 히트작들이고 그다음에 돈을 억수로 버는 게임들이에요. 세상에 있는 대로 보여준다. 이 말이 진짜 무서운 말이에요. 만들 게 너무 많거든요. 그다음에 페이크, 뭐 팀포트리스 합작, 그다음에 NC가 서비스한 모바일 리니지, 진짜 이것 때문에 돈 번 거예요. 그다음에 북유럽 신과 싸우는 크레토스, 이것도 한 문장으로 설명됩니다. 한국에서는 동시에 100명이 하는 배틀그라운드라는 걸 만들려고 했어요. 그래서 나온 게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입니다. 한국 게임 역사상에 없었던 게임이에요. 이게 만들어지고 나서 한국의 위상이 올라갔어요. 그리고 수많은 아류적이 나왔습니다. 포트로얄, 뭐 에이펙스, 뭐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 무협이에요. 심지어 배틀로얄 무협이에요. 보통 행복한 기업은 다들 서로에 다르다. 다들 독특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독점을 구축했기 때문이다. 제로 투 원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. 그러니까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이 나오기 전까지 이게 없었어요. 이게 제로 투 원이에요. 새로운 걸 만들었거든요. 얘네들이 정말 돈을 열심히 벌고 있었어요. 그래서 새로운 N2원 원투엔을 했는데 얘네들은 크게 돈을 못 벌었습니다. 얘가 좀 열심히 벌고 있긴 하는데 얘네들은 서로의 경쟁을 하고 있고 얘는 그냥 혼자 존재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처음에 이런 그 문장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. 그리고 아이디어보다 실행력이라고 하는데 이 책에 나온 내용인데 저는 사업 핵심은 아이디어보다는 실행력이라고 생각해요. 처음에는 아이디어로 출발하지만 되게 실행력이 부족해서 실패합니다.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비화를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김창환 PD라고 배틀그라운드 PD예요. 이 PD는 그 전에 사업을 3개를 말아먹습니다. 좋은 대학교 나왔는데 그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을 하다가 망했어요. 많이 망했어요. 그래서 그 회사가 블로리 인수를 해요.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가 어느 날 생각이 난 거예요. 대박날 아이디어가 생각난 거예요. 100명이 동시에 하는 배틀그라운드 만들면 정말 될 것 같아. 그리고 심지어 프로토타입도 만들었어요. 그래서 이 사장한테 들고 갑니다. 근데 그 사장이 바로 장병 부장이에요. 지금 4차 산업.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중국에게 물렸어요. 중국에 게임을 냈는데 중국 애들한테 약간 사기 비슷한 걸 맞아가지고 회사가 전체적으로 어려웠어요. 그 상황이었는데 뭐 그 때문은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. 아이디어는 좋다. 근데 나는 네가 만들 능력이 안 되는 것 같다. 넌 만들 수 없을 것 같다. 실제로 100명이 동시에 하는 배틀그라운드를 만든다는 것은 동시에 하는 게임을 만드는 너무너무나 어려운 기술 도전 과제거든요. 그래서 안 될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. 이 사람이 너무 실망을 했죠. 이거 분명히 되는 건데.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때 실행력을 발휘합니다. 이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은 모드인데 이거는 전 세계적인 한 명이 만들었어요. 플레이 언노운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개발자가 한 명 있어요. 이 사람이 아이슬란드에 사는데 NC, 넥슨에서 다 컨택을 했었는데 안 됐어요. 근데 이 사람이 술 먹고 그날 상처를 받고 술 먹고 진짜 가서 약간 장난식으로 썼어요. 메일을 와달라고. 근데 실제로 왔어요. 정말로 왔어요. 아일랜드에서 오셨더라고요. 갑자기 어느 날 회사에 이 사람이 보여가지고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이 게임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재작년인가 게임 어워드를 수상을 했어요. 한국이 처음 있는 일이에요.
그만큼 개발력, 이 아이디어보다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리고 이제 개발팀에 대해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. 이게 각 캐릭터의 성격을 좀 아실 거예요. 캡틴 아메리카는 보통 디자인으로 이루어집니다. 디자이너를 보통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문서로 대화를 하는 사람들이에요. 이 사람들 보통 문과라고 부릅니다. 토니 스타크 아시죠? 딱 봐도 아시잖아요. 프로그래머입니다. 설계와 코딩을 하고 코드와 논리로 이야기를 해요. 토니 스타크 말하는 거 재수없잖아요. 대충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이과로 구분됩니다. 여기 좀 약간 좀 색깔 좀 다르고 그다음에 표현이 좀 다르신 분 있잖아요. 이분이 바로 예체능인 아트입니다. 네, 상상을 현실의 세계를 표현한 이미지의 느낌입니다. 우리 코딩에 관해서 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사실 코딩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설계가 중요해요.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하면 굉장히 뜬금없잖아요. 그런데 코딩 배우지 마시고 지금부터 인문학이라든지 이런 걸 하셔가지고 나중에 더 코딩을 잘할 수 있어요.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프로그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이런 보통 3명의 사람이 모여서 게임을 만드는데 이게 당연히 잘 될 리가 없죠. 대충 보통 개발팀은 이런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. 네, 팝콘 각이 딱 나와요. 정말 재밌어요. 지금 개발하고 있는 어떤 이제 사장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.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. 지금 개발이 고통스럽니? 그렇게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거야. 내 돈이 날아갈 일이 없겠구나. 열심히 하고 있어. 딱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정말 그러면. 그런데 정말 저는 쿨하니까 웃깁니다. 개발팀은 사실 내부 브랜드 대상입니다. 구심점이 필요하고 나침판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런 내재화를 통해 가지고 내부 브랜딩을 해야 이 개발팀이 유지가 됩니다. 결국에는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던 어벤져스 팀들도 타노스 나타나니까 딱 단결하잖아요. 먼저 개발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개발팀을 이끌어가는 주체예요. 4명에서 3명 정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아주 소규모 개발 집단들입니다. 이 유니콘, 1000억짜리 유니콘을 향해 로켓을 쏘아올리고 싶어 해요. 그런데 보통 개발팀의 규모는 급격하게 커집니다. 아까 이제 단계를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로 제가 경험을 했던 4년간 경험했던 거예요. 이 색깔이 연도예요. 처음에 4명이었어요. 어선도선 커피를 마시면 이야기가 돼요. 7명이 되면 함께 밥 먹기가 약간 좀 불편해져요. 15명이 되면 누가 이제 오해가 시작됩니다. 30명이 되면 그때부터 헬게이트가 펼쳐져요. 직접 이야기가 안 돼요. 그 다음에 50명이 되면 제가 이야기한 사람은 4명밖에 안 돼요. 분명히 회사 사람 50명인데 왜 나는 보통 4명밖에 이야기를 안 하는 걸까? 이런 자괴감에 빠져요. 그 다음에 90명이 되면 그때는 정신이 없습니다. 이제 끝났어요. 그러니까 사람 정신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내부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. 저는 이 책에서 답을 찾았는데 이 책은 Y에서 시작해서 How, 그 다음에 What으로 가는 이런 골든 서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. 그냥 여기서 키워드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여기서 이 Y가 제로 투 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되면 제로 투 원을 할 수 있고 What에서 시작하면 원 투 N을 하게 된다. 이것을 개발하면서 알게 됐습니다.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거는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게임, 그 게임 뭐 하는 게임이야? 라고 했을 때 게임은 핵심 문구가 한 문장, 그 바로 왜를 만들어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. 게임 업계에서는 정말 존경받는 거장이 있습니다. 이분은 닌텐도 사장님이신데 이분에게는 모든 게 다 되지만 자전거는 못 타요. 자전거 출퇴근을 좋아하시는데 이분이 자전거 타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까 회사에서 자전거 금지했어요. 그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인재로 취급을 받습니다. 그런데 이 아저씨가 좀 나쁜 짓을 많이 해요. 개발 한창 하고 있으면 가서 이게 왜 만들어? 근데 개발자가 말을 못해. 그럼 그 프로젝트가 접히는 거예요. 실제로 왜 이 세상에 게임이 이렇게 많은데 한 달에 300개냐? 한 달에 300개씩 나오는데 너희 게임 왜 만들어야 돼? 를 모르면서 만드는 말이 되니? 라고 하시면 접는 분이에요. 그래서 닌텐도 게임은 나오면 대부분 다 성공합니다. 그 왜를 만족시켰기 때문에. 한 분 더 있어요. 예, 그 악마의 옷을 입고 계신 스티븐 잡스 분이신데 이분은 이 일을 왜 하냐면이라고 설명을 해요. 그러니까 정말 이제 힘들어서 너무 야근에 지쳐서 힘들고 있는데 갑자기 개발자한테 가서 그래요. 너 이거 해야 돼. 왜? 그런데 갑자기 그 왜를 엄청 설명을 해서 이해할 때까지 설명을 해요. 그 방식이 매우 집요해서 악마로 불립니다. 근데 두 분 다 엄청난 성과를 이뤄냈죠. 그분들이 하는 일은 왜입니다.
왜를 다시 일깨워주는 거죠. 개발팀 모두 같은 왜를 공유할 수 있도록 개발 리더십은 외부 전도사가 되어야 합니다. 라는 결론을 저는 최근에 얻었습니다. 그리고 신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할 건데, 이 신뢰가 저는 게임 회사를 여러 군데를 다녀봤어요. 자주 잘리고 자주 접히고 보통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게 많아요. 그런데 게임 회사에 가면서 존경하는 신뢰할 만한 그 경영진을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. 이 사람은 투자자 때문에 날마다 뛰어다니고 개발자들 술 먹자고 하니까 가서 술 먹어주고 하는데 그런 힘든 불규칙적인 삶을 사는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,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앉아서 자기의 업무를 보더라고요. 처음에 1년은 뭐 그런가 싶었는데 3년째 되니까 저 사람 보통